서부 지역 공항들이 마비되기 직전입니다. 원유가 아무리 넘쳐나도 정작 비행기에 넣을 진짜 연료로 바꿀 공장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미국 백악관 상황실,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쏟아지는 원유와 막강한 달러를 쥐고도 단 3일 만에 국가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원 빈국이라며 한국을 조롱하던 강대국의 오만함은 아무것도 없던 갯벌 위에서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를 세워 올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철저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의 목줄을 단단히 쥐게 되었을까요? 70년 동맹의 콧대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한 불꽃. 그 통쾌하고도 가슴 벅찬 대역전극의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저는 윌리엄 콜드웰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중에서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수석 고문 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숫자와 데이터가 놓여 있죠. 저는 27년 동안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설계해왔습니다. 셰일 혁명 이후 우리 미국은 쏟아지는 원유와 막강한 달러를 양손에 쥐고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완벽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곧 힘이고 그 힘의 정점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상황실 모니터가 미친 듯이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막 넘어가고 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는 속보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붕괴의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상황실 안의 공기는 다릅니다. 제 입가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2008년이었다면 패닉에 빠졌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땅 밑에서는 하루 1300만 배럴의 셰일 오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피커폰 너머로 대통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겐 석유가 넘쳐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굽신거리지 않던 자원 빈국들 싹 다 줄을 세우세요. 특히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입만 살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나라들, 이번에 아주 제대로 쓴맛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상황실에 앉은 국방부 차관과 장관들이 일제히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역시 펜을 돌리며 동의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자원을 가진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7년간 제가 지켜본 세상의 이치니까요. 대통령의 호통처럼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곧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와 비축유를 풀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72시간 내에 동맹국을 길들이고 시장을 안정시킬 7번 대응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고작 이틀도 걸리지 않습니다. 평온하던 제 사무실 직통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서부 지역 항공청입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찢어질 듯 다급한 비명이 제 고막을 때립니다. 콜드웰 고문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국제선 20편이 방금 결항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공항도 줄줄이 비행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체 수송로를 열고 비축 원유를 그렇게 풀어댔는데 결항이라니요. 원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비행기에 넣을 초정밀 항공유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공항 재고가 36시간치도 안 남아서 서부 노선 전체가 마비되기 직전이라고요. 망치를 맞은 듯 머리가 윙윙거립니다. 당황한 저는 에너지부 차관이 방금 보낸 긴급 분석 보고서를 미친 듯이 넘깁니다. 보고서의 붉은 글자들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원유는 넘쳐나지만 정작 그것을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고급 항공유나 플라스틱, 심지어 군수품에 들어가는 핵심 화학 제품으로 바꿀 고도화 정제 시설이 미국 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계 최대 산유국인 우리가 못 만드는 완제품 기름을 그럼 대체 어디서 전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윽박지르자 화상 연결 화면 너머의 차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합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와 서부 공항 전체에 들어가는 항공유의 85%가 전부 한국산입니다. 해협 봉쇄로 한국 정유 공장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우리 미국의 심장부가 멈춰버린 겁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85%. 군수물자에 들어가는 톨루에는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저를 비웃듯 모니터 위에서 섬뜩하게 깜빡거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원 하나 없는 깡통 나라라며 백악관 전체가 코웃음을 쳤던 바로 그 한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어쩌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핵심 목줄을 이토록 완벽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부 항만의 물류가 멈춰서고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어가며 전국적인 사재기 공포가 미국 시민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27년간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대국의 오만함과 얄팍한 계산표가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이 제 귓가를 섬뜩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붉게 깜빡이는 85%라는 숫자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다시 확인해. 집게 오류일 거 아냐?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미국 항공유의 85%를 틀어주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수화기 넘어 에너지부 차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문님, 3번이나 교차 검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뽑아낼 줄만 알았지. 그걸 비행기나 군수품에 쓸 수 있는 최고급 완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27년의 자부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세청 수입 기록과 정유사 출하 데이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위대한 미국이 그 잘난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뤘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우리가 사실은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넘기면 넘길수록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파묻히며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나프타 수입 비중 한국산 38%, 벤젠 46%, 그리고 폭약과 군수 물자의 핵심 원료인 톨루에는 무려 57%. 맙소사.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 연료 부족 사태가 아닙니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최첨단 산업 전체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가공 능력에 완벽하게 목줄을 잡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미국은 그저 가공하기 쉬운 경지류나 퍼올리는 1차 생산자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에서 들여온 무겁고 불순물 가득한 찌꺼기 원유를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비행기 연료와 최고급 화학 원료로 완벽하게 마법처럼 탈바꿈시키는 진짜 기술의 심장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에 국방부 직통 안보 라인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펜타곤의 군수보급 총괄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펜서 장군입니다. 윌리엄, 당장 비축해둔 톨루엔을 풀어야겠어. 한국에서 들어오던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당장 우리 군수 화학 제품 생산 라인부터 멈춰 서게 생겼다고. 호르무즈 해협이고 뭐고 한국 정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우리 미군도 꼼짝없이 마비야. 천하의 미 국방부 장군이 새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터지지 않았는데 세계 최강 미군의 심장이 덜컥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어디 미국뿐입니까? 화면 한편에 켜진 뉴스 속보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비명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유 확보 불가로 아시아 노선 전면 중단. 일본 나리타 공항, 한국산 정제 제품 수급 차질로 국제선 무더기 결항.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멈추고 동남아의 거점 공항들이 일제히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원유가 부족해진 게 아닙니다. 원유를 받아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주던 한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속도를 조금 늦추자 전 세계가 동시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고작 48시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자원도 없는 나라들은 싹 다 정리해버리자며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쳤던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오만한 대통령을 찾아가 이 끔찍한 보고서를 들이밀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미국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띄우고 무기를 만들려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립니다. 27년 동안 자원이 힘이라고 믿었던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대로 책상 물림처럼 숫자만 멍하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가며 비서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한국의 오산기지로 가는 군용기 편을 알아봐. 대한민국 울산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그 거대한 심장을 확인해야겠어.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타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4시간을 쉼없이 달려 마침내 울산 콤플렉스 초입에 다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차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맙니다. 맙소사. 이게 대체 뭡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이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대낮보다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증류탑들이 수백 개의 횃불처럼 불꽃을 뿜어내고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수만 가닥의 파이프라인이 마치 살아 숨쉬는 괴물의 핏줄처럼 꿈틀거립니다. 3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타워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열기와 땅 전체를 뒤흔드는 웅장한 기계음이 제 콧대 높은 자만심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이것은 일개 공장이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강철과 불꽃으로 빚어낸 세상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요새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중앙통제실로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스크린에서 수백만 개의 숫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평온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은 중동에서 들어온 가장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찌꺼기 원유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단 48시간이면 이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전 세계 비행기를 띄우는 최고 순도의 항공유와 방탄복과 폭약에 쓰이는 고강도 화학 원료로 완벽하게 탈바꿈합니다. 그의 설명에 제 턱이 덜덜 떨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그 거대하다는 정유시설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이토록 무시무시한 고도화 설비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도 앞에서는 우리 미국의 시스템이 마치 구시대의 낡은 펌프장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이들은 타국의 원유를 들이마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심장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워싱턴 상황실에 남겨둔 제 부관입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날카롭습니다. 콜드웰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이 전 세계를 향해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드디어 해협을 열고 우리 미국에게 기름을 바치겠다고 굽신거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중동 6개국 전원이 현재 자신들이 뽑아내는 모든 원유를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대한민국에만 최우선으로 독점 공급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우리 미국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뒤통수를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새하얘집니다. 그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야? 세계 최강대국인 우리 미국을 제쳐두고 왜 자원도 없는 한국에 먼저 기름을 퍼준다는 거야? 그들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자신들의 원유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고급 비행기 연료와 핵심 산업 원료로 바꿔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한국뿐이랍니다. 한국 정유 공장이 멈추면 중동의 국가 인프라도 마비된다면서 제발 한국의 공장만은 풀가동해 달라고 산유국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 앞에 원유를 갖다 바치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다 못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며 백악관 전체가 비웃었던 나라.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오판했던 나라. 그 조그만 아시아의 국가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 석유 패권국들의 고개를 빳빳이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기와 달러를 앞세워 윽박지르던 우리 미국 백악관의 체면은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채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원유를 쥐고 흔들며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오만한 권력은 가짜였습니다. 전 세계의 목숨을 쥐고 있는 진짜 권력은 지금 제 눈앞에서 쉼없이 웅장한 박동을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 울산의 이 거대한 불꽃 속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갑니다. 귓가에 맴도는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리고 전 세계 산유국들이 오직 대한민국 앞에만 엎드려 기름을 바치겠다는 그 기막힌 선언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립니다. 눈앞에서 밤하늘을 찢을 듯 솟구치는 울산 콤플렉스의 거대한 불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궁장함으로 제 가슴을 쾅쾅 강타합니다. 저는 도저히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곁에 묵묵히 서 있던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 김태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맙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비좁은 땅덩어리에 어째서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흔들 이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낸 거냔 말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김태수 수석은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타오르는 굴뚝을 올려다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27년의 콧대 높은 자만심을 예리하게 베고 지나갑니다. 60년 전 이 자리는 질퍽거리는 갯벌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땔감조차 없어 엄동설 안에 덜덜 떨어야만 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가 밀가루 한 포대, 기름 한 통을 내어주지 않으면 당장 온 국민이 굶어 죽어야 했던 그 비참한 세월. 우리 아버지 세대는 피눈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남의 손에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수십 년간 펄펄 끓는 기계를 만지며 굳은 살이 깊게 박인 그 손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핏빛 어린 역사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남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술을 만들자. 우리가 만든 기술 없이는 강대국들이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도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장을 짓자. 그것이 설계도조차 제대로 읽을 줄 몰랐던 이 땅의 아버지들이 매서운 바닷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갯벌 위에 거대한 철골을 짊어 나른 이유입니다.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맙니다. 27년 동안 감정이라곤 없이 오직 차가운 숫자와 권력만을 맹신하며 살아온 제 두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미국은 그저 발밑에 묻혀있는 넘쳐나는 자원만을 믿고 세상을 향해 거들먹거렸습니다. 돈과 군사력으로 윽박지르면 세상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폐허 위에서 오직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숭고한 희생과 끈기로 세상을 움직일 거대한 심장을 스스로 빚어낸 겁니다. 누가 진짜 강대국입니까? 달러와 무기를 흔들며 협박하는 미국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결핍 속에서도 절대 주저앉지 않고 기어코 살아남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이 작고 위대한 나라가 진짜 실력자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를 다시 집어듭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직통 라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원 없는 나라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자며 껄껄 웃어대던 그 오만한 대통령에게 저는 제 평생 가장 무겁고 뼈아픈 진실을 보고합니다. 대통령님, 당장 오만을 거두고 대한민국의 고개를 숙이십시오. 한국 정유 공장의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우리 미국의 막강한 전투기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고 전 국민의 일상은 완벽하게 마비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대체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심장은 지금 저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 울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백악관의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듯 흐릅니다.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대통령조차 이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굴욕적인 침묵만을 삼키고 있습니다. 천하의 미합 중국이 잿더미에서 일어난 아시아의 작은 거인 앞에 완벽하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저 검은 밤바다 위로는 살려달라며 최고급 원유를 가득 싣고 한국을 향해 뱃고동을 울리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전 세계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줄을 잇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금 찬란하게 빛나는 울산 콤플렉스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저 육중한 기계 소리가 마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웅장한 심장 박동처럼 제 온몸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하고 숭고한 아버지들의 기적 앞에서의 패배라면 저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가장 깊은 존경의 묵념을 올릴 것입니다.